네, 우리 전통음악 분야에는 정말 다양한 예능을 지닌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만날 분도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우신 정말 최고의 명인이십니다. 노래면 노래, 연주면 연주, 또 교육이면 교육, 정말 빼놓을 게 없는 그런 분입니다. 가야금 연주가이면서 지금 현재 중앙대학교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신 김일륜 선생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정말 오래 전부터 정말 쭉 활동하는 거를 이제 뭐 옆에서 쭉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떤 한 무대고 어떤 한 순간이고 그냥 허투루 하시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가능해요? 평소에 대체 어떻게 살고 계시길래? 그냥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고요. 네. 제가 그 시절에 음색들을 좀 넣어보려고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여기 지금 음반이 이렇게 나왔는데 올 것이 왔구나. 네, 드디어 일을 내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렇게 음반 12장 네. 이게 몇 년을 걸쳐서 물론 이제 그 연주 기간이야 더 오래됐겠지만 예, 이런 작업으로 사실 묻는 것도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연으로 이렇게 나온 것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작업은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회갑이라는 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회갑 기념해서 뭘 해볼까 하다가 그동안에 나와 인연을 맺었던 여러 음악가들의 음악 그리고 내 음악을 좀 기록으로 남겨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회갑하기 한 6개월 전에 전부터 그럼 지금부터 준비를 하면 한 1년이면은 그 회갑 전에 연주회와 겸해서 같이 나오면 되겠다. 1년을 잡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웬걸요? 물론 코로나가 있었기도 했지만 2년 반이 걸렸어요. 그래서 올 4월 말 5월 초에 첫 여러분께 선을 보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환갑 전에 시작해서 환갑 이후에 사실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본인이 다 이제 녹음도 하신 거고 이러지만 또 본인이 또 다 작업을 하신 거잖아요. 역시 물론. 모든 게 제 손으로 다 해야 되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 색감 아마 여러분도 보이실 텐데 이 색감에 맞는 한복을 입으셨는데 한복이 먼저예요? 얘가 먼저예요? 그게 참 궁금했어요. 한복이 아무래도 먼저겠죠. 그리고 이 색은요. 디자이너가 많이 해줬는데 이게 그 조선 왕조 마지막 임금의 그 영춘 왕비의 그 보석함에 있는 그런 색상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 색상 어떠냐고 하길래 물론 오방색이 쫙 들었지만 그거를 이렇게 12장이다 보니까 나열을 해서 했어요. 근데 너무 처음부터 첫눈에 마음에 들어서 제가 이 음반을 할 때 요즘 CD 시장은 없고 음원 시장만 있잖아요. 그런데 제 그동안의 음반을 저는 그야말로 릴부터 시작해서 카세트, CD 다 있지만 LP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그 CD로 여러분들께 하나 소장 가치가 있게 딱 100장만 세트로 이렇게 해서 누구나 그 소장을 하고 싶다 할 만큼 좀 정성껏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물론 12장을 다 대표적으로 어떤 곡들이 들었는지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12장은 일단 제 음악의 근간이 되는 6개의 산조가 있어요. 그래서 1집 최육삼류, 2집 한바탕씩, 성급연류, 죽파류, 황병기류, 그러니까 정남이치 황병기류, 그 다음에 신간용류, 김병호류 이렇게 세상에. 하고 그리고 이제 일단 그 6가지 류파가 있고 고음반에서 또 제게 그 정남이째를 또 한번 그 고음반으로 복각해달라는 적이 있었어요. 그게 한 20분짜리가 이제 그 뒤에 가야금 병창하고 고음반하고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고음반 복각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야금 병창도 좀 하나 그동안 했던 거 박기 선생님께 배웠던 옛 스승들이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스승님들이 너무 귀하고 그립고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제게 그렇게 사랑을 주실 때는 못 느끼다가 제가 힘들어 보니까 스승님을 떠올리게 되네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창작곡들도 있죠. 이제 그 다음에 박범은 선생님과 인연을 맺어서 25년이 탄생되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칠음음계 세산조가 나왔고요.
가야송, 뭐 여러 가지 메나리 이런 네. 곡들, 박범은 선생님 작품 한 작품, 그 다음에 제게 현대음악에 눈을 뜨게 해주신, 물론 뭐 그전에도 했지만 네. 전체적으로 한 음반이 나올 수 있게 가야금 병창까지 현대적인 이건용 선생님 작품 네. 하나, 그리고 제가 즐겁게 노래했던 국악 가요. 네네. 우리 지금 어울림하고 활동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 어울림 반주로 했던 예. 그 어울림의 대표적인 네네. 국악 가요들, 네. 처용과 쌍화점 이런 것들이 하나, 네. 이병욱 선생님 작품이 있고요. 네. 그리고 남편하고 듀엣으로 했던 그 이중주 곡들을 네. 하나 모아봤습니다. 그게 11집이고요. 12집은 제가 어쩌다 보니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더라고요. 네. 열심히 시절 살았지만 그 당시 가야금은 독주악기였는데 네. 실내악을 해도 한 사람만 들어갔었는데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가야금 3중주단, 음역별로 나눈 서울세울 가야금 3중주단이 있고요. 네. 그거부터 그리고 제가 숙명여대에 처음 부임을 했는데 가야금만 있더라고요. 가야금 앙상블 네, 만드셨잖아요. 가야금만 30여 명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숙명 가야금 연주단에서 처음으로 가야금 앙상블을, 가야금 연주단을 맞습니다.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2007년에 2005년이군요. 중앙대학으로 부름을 받아서 다시 학교를 옮겼는데, 그때는 정말 좋은 보석 같은 작곡가들이 많아서 박범은 총장님께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많은 지원을 받았으니까 곡으로 장학금을 내시오. 그래가지고 예. 곡을 하나씩 다 받아서요. 중앙 가야스트라, 가야금 맞아요.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맞아요. 지금껏 중앙대에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앙상블, 그러니까는 가야금 3중주단하고 두 가야금 오케스트라를 같이 엮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선생님이 제 곡도 한번 연주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그럼요. 예전에 네네. 93년도인가에 음반도 있을걸요? 천일의 축전이라는 네네. 곡을 연주해 주셨고 저 독주회 때 대주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네. 와, 유은선 작곡가님하고도 아유의 말씀을요. 네. 아무튼 근데 참 그 대단하신 게 아무튼 이렇게 창작곡은 물론 이제 전통이야 뭐 또 전통대로 이제 어려움이 있겠지만 창작곡을 또 다 거의 다 외워서 하시잖아요. 모든 걸 다 외우지 않으면 음악이 안 흘러요. 그러니까요. 저는 모든 곡을 외웁니다. 되게 하려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정해놓고 연습을 하시나요? 몇 시간? 그때 다르고. 아니고요. 그때 달라요. 하루 종일 머릿속으로만 할 때도 있고요. 손이 이제 너무 연습을 하면 아무리 굳은 살도 그 속으로 또 아프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좀 쉬어야 될 때는 얼음을 쥐고 와닿는 것 있어요. 같아요. 그 속으로 아픔이 와닿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열이 나면 이제 얼음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좀 열 좀 내리라고. 손 좀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가면 지문이 안 나와요. 그렇겠어요. 저 동사무소에 인감을 띄러 가면 그러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지문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누구세요? 남편 이름이 누구세요? 그러니까 추가 확인을 해서 인감을 띄죠. 그러시군요. 네. 저는 사실 이제 김일륜 선생님이라고 하면은 정말 이렇게 무대에서 항상 활짝 웃으시고 항상 당당하시고 그런 느낌 때문에 저분은 힘든 면이 하나도 없을 거야라는 생각했는데 혹시 그런 면이 있으신가요? 누구나 다 겪죠. 그럼 있는지도 일단 궁금했고 만약에 생기면 어떻게 극복하시는지도 궁금해요. 뭐 간단합니다. 백조 너무나 태평스러워 보이고 그렇지만 그 밑으로는 얼마나 많은 다리를 적고 있습니까? 저도 모든 새 곡을 받거나 제가 마음에 드는 곡을 사랑하기까지 사랑한다 함은 그 곡이 나한테 와서 앵겨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앵기기까지 수없이 많이 노력하고 연습하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음을 낼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지만 그리고 무대에 서기까지 완벽한 연습을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연습을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연주자는 무대에 올라서면 객석을 압도하지 않으면 자기 음악을 80%도 못 내놓는다. 내가 그렇죠. 150% 한 것처럼 관중에게 그렇게 보여야만 내 음악을 듣고 그래도 위로를 받고 감동도 받고 그렇죠. 또 내가 김일륜이라는 이름을 각인시켜 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어설픈 연주, 조금 자신 없는 연주라도 자신
자신 있게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유 선생님이 내가 아무런 걱정이 전혀 없는 사람을 정말 늘 당당하시면서 참 저러기 쉽지 않은데 무슨 묘수가 있을까, 묘책이 있을까 참 궁금했는데 그 마음가짐이시군요. 저는 우리 김윤리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12장의 음반이 나오기까지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셨지만 대중적으로 가장 큰 기여한 게 그 숙명가야금 연주단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캐논을 처음 연주 선생님의 아이디어였나요? 캐논은 서울세월 가야금 3중주단에서 그때는 먼저 했죠. 네. 근데 사실 알려진 거는 백대웅 선생님. 맞아요. 백대웅 선생님께서 우리 그 음역을 그때는 12줄로 세대 가야금이에요. 네. 고음, 중음, 저음. 그때 어떤 중음 가야금 했죠. 왜냐하면 제가 막내인데 사실은 뭐 저음을 해야죠. 근데 어떻게 그 김혜수 선생님하고 둘이서 먼저 의기투합해가지고 박현수 선생님을 영입했어요. 그리고 선배님이니까 좀 편한 거 하시라고 해서 저음을 주로 많이 하셨고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그 뭐 이렇게 가야금 3중주로 음역을 벌려놨는데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그 대중적인 곡도 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백대웅 선생님께서 알아서 캐논도 해주시고 유모레스크도 해주시고 그 당시에 꽤 좋은 곡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세울 가야금 3중주단이 그 원조죠.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인세를 받았어요. 그때는 지금은 모르겠지만 달달이 한 70만 원 정도면 많죠. 그때. 굉장히 큰 돈이죠. 네. 지금도 그렇게 못 받아요. 지금은 한 푼도 못 받습니다. 네네. 지금 여러 사정상 네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그때를 기화로 해서 굉장히 국악기, 특히 이제 가야금이 이렇게 대중적으로 사실 그래서 캐논을 가야금곡인 줄 아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그 파급력이 굉장히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앙대학교로 가시고 나서 중앙 가야스트라 만드셔서 또 사고 치시겠구나 그랬더니 역시 그 제자들을 정말 이렇게 똑 떨어지게 또 가르쳐 놓으시더라고요. 지금도 학교에 계속 이제 재직 중이신데 그렇죠. 제자들에게 강조하시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학교에 전임 교수가 되기 전에는 강사로 나갈 때는 학생들이 저희 집에 올 때 저 지옥문을 어떻게 들어가나 그런데요. 무서워서. 저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혹독하게 내가 젊고 아직 그 강사 신분이기 때문에 내 제자들이 A클래스가 돼야만 선생님 나도 빛나고 너도 클 수 있다. 그래서 내가 혹독하게 너를 단련시키지 않으면 너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모두가 A를 맞아야 됐어요. 그러니 본인은 얼마나 철없는 학생들은 힘들었겠어요. 고마운 건데. 네. 그런 마음으로 하면서 이제 전임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책임감 때문에 정말 그 편안하게 그 뭐 브라질 축제 같은 것도 참관하러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숙명 시절이에요. 아이들 연습시키겠다고 제가 안 갔어요. 그런 그 꽉 막힌 선생이었고요. 근데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과들이 나왔을 거예요. 숙명의 친구들도 그렇고 중앙 가야스트라 친구들도 또 저는 여름 겨울 방학에 교수로서 그 2주 정도는 캠프처럼 캠프를 돈 안 상공부 안 갑니다. 학교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돈 안 들게 안 들게 학교 기숙사에서 또 기숙사에 없으면 그 친구 집에서 같이 이렇게 해서 그 학생들이 그 돈 안 들이고 자기 밥값만 내고 이렇게 연습하면서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인턴을 가거나 그럴 때 중앙대 아이들이 굉장히 환영을 받습니다. 너무 잘하니까요. 협동심도 알고 사회성도 알고 가야금도 잘하고. 그 스승의 그 제자.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음반이 나오고 나서 좀 이렇게 그 이미 오랫동안 활동을 여러 방면에서 해오셨지만 음반이 나오기 전과 후 달라진 게 있나요? 정말 일과 생각이 더 많아졌어요. 그 전에는 순간순간 다가오는 연주에 열심히 하고 학생들 잘 가르치고 또 이제 1년 동안 내가 어떤 독주회를 준비할까 이런 몇 가지 생각만 하면 됐는데 이 12장을 만들면서 뭐 기획적인 일부터 해서 음원은 어떻게 구해야 되며 어떻게 그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며 그냥 모든 것을 공부를 하셨거든요. 공부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리고 끝내고 나니까 아주 그냥 뿌듯함. 나의 명함이 이렇게 두꺼운 느낌. 평생 과제를 해낸. 앞으로는 못할 것 같아요. 이게
때가 있더라고요. 네, 새로운 네. 일을 하겠다고 네. 말을 했지만 12장이 모아질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사실 이제 아까부터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제 CD를 막 사서 듣는 시대는 아니고 네. 이제 음원 시대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이렇게 전통음악 하시는 분들이 참 대단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CD를 꾸준히 내고 있는 것. 네. 물론 이제 이게 형태로 남는 거고 음원으로 하면 당연히 남겠지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사실 또 굉장히 큰 가시적인 그 교육 효과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언젠가 다시 돌아올 거예요. 네네. 요즘 그리고 LP 시대가 또 오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눈에 보이는 목표가 생기는 게 아닐까. 여담이지만 이게 몇 곡이 곡수로 따지면은 뭐 이제 산조 100곡이 넘어요. 아, 그럴 것 100여 같아요. 곡이에요. 네. 네네. 12장인데 이게 보통 70여 분짜리가 대부분이고요. 네. 60분짜리가 있고 딱 한 장이 신관용 산조가 좀 짧죠. 30분. 왜냐하면 아니에요. 네. 저기 40분짜리가 산조만 나왔어요? 35분이고요. 아, 네. 거기다 짧은 산조를 하나 붙였어요. 아이들. 그래서 46, 7분쯤 돼요. 네. 그래서 그거 하나만 그렇고 나머지는 다 60분 내지 70여 분입니다. 70여 분까지 네네. 담을 마지막 수 있으니까. 원래는 15장 준비했다가 막 압축을 시키죠. 네, 가야금이 12줄이고 거기에 맞춰서 네, 그래서 12율도 생각하고요. 12율, 12현, 네, 12달, 12지신 뭐 여러 가지 것들, 그쵸. 동양적인 것들. 12이라는 숫자가 가진 의미가 참 커요. 네. 자, 아무튼 그 김일륜 가야금 전집, 뭐 가야금에 대한 모든 음악이 담겨 있는 음반 내셨는데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정말 이제부터 또 다른 시작을 하시는 거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노래를 이제 좀 더 많이 좀 하신다는 후문을 들었는데, 네. 조금 놀으려고 했는데 놀면서 하시면 글쎄 되죠, 뭐. 놀려고 노래곡을 생각했어요. 제가 어느 선생님께 들은 말씀에서 명희 선생님인데 이제 그 선생님이 이제 80 넘으셨으니까 그대로 옮기자면 걔가 목이 좋아 이러시더라고요. 그 좋은 목으로 소리를 한번 발표하시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네. 건강하시고요. 네. 앞으로 또 더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